이정숙의 삶은 한여름 아스팔트처럼 뜨겁고 메말라 있었다. 평생 지독한 가난과 돈 없는 서름에 시달렸던 그녀. 특히 학창 시절부터 늘 비교 대상이었던 부유한 친구 박은주는 그녀의 가슴 속에 잊히지 않는 열등감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방법을 갈구했다. 간절함은 때때로 비현실적인 꿈으로 이어지곤 했다. 어느 날 새벽, 그녀는 한밤중에 잠에서 벌떡 깨어났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생생한 재물 꿈이었다. 황금빛으로 가득 찬 방에서 용이 승천하고 그녀의 손에는 거대한 금덩이가 쥐어져 있었다. 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와 차가운 감촉이 너무나 생생했다. 이정숙은 며칠 동안 그 꿈에 사로잡혀 있었다. 문득 로또 복권 판매점의 불빛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 꿈이 혹시 로또 복권을 사라는 계시는 아닐까? 평생 미신 따위 믿지 않던 그녀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부터 로또 복권을 사기 시작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설마 나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생길까? 매주 토요일 밤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TV 앞에 앉았다. 처음 몇 주는 헛된 기대였다. 또 꽝이네. 에휴, 꿈은 꿈일 뿐이지. 씁쓸한 한숨을 내쉬며 허탈감에 빠지곤 했다. 포기할까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꿈속 용의 기상이 자꾸만 그녀를 붙잡았다. 그렇게 5주, 6주 실망감이 쌓여갔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다. 그렇게 다짐하며 구입한 7주차 복권. 그녀는 이제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다. 7주째 되는 토요일 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고 남편 영철과 아들 민준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이정숙은 습관처럼 꺼내든 복권을 무심하게 확인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익숙한 실망감이 밀려올 때쯤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다. 첫 번째 숫자부터 마지막 숫자까지 모두 일치했다. 멍하니 TV 화면과 복권을 번갈아 확인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꿈이었다고 생각했던 황금빛 숫자들이 그녀의 눈앞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보, 이것 좀 봐. 옆에 앉아있던 남편 김영철이 놀라 그녀에게 다가서며 물었다. 무슨 또 5등 맞아놓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 뭐야? 정말이네? 여보, 이게. 아들 김민주는 휴대폰으로 다시 확인하더니 비명을 질렀다. 엄마 대박. 진짜예요. 엄마, 우리가 로또에 당첨됐어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도 환호하지도 않았다. 그저 이 사실이 너무나도 믿겨지지가 않았다. 마치 재물꿈을 한번 더 꾸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곤 그저 낡은 식탁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동안의 서름, 가난에 짓눌려 지내며 아둥바둥 살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옆에서 영철과 민준이 함께 눈물을 훔쳤다. 정숙은 남편과 아들을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 오열했다. 이젠 더 이상 돈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가족 이젠 행복할 수 있어. 그녀의 절규 섞인 외침이 낡고 좁은 아파트 안에 울려 퍼졌다. 로또 당첨금 수령은 그야말로 꿈 같고도 현실적인 과정이었다. 며칠 뒤 이정숙은
빳빳하게 다려 입은 옷을 입고 남편 영철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농협 본점으로 향했다. 지하 주차장으로 주차를 하니 문 앞을 지키던 경호원 2명 중 한 분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들 민준이 대답을 했다. 로또 당첨금 수령하러 왔습니다. 이에 경호원은 주차하시고 저 따라오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라며 우리 가족을 인솔했다. 이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향했고 로비는 한산했다. 이른 아침이어서 더욱 그랬던 것 같다. 데스크의 안내 직원은 당첨 용지를 받아 확인 후 어디서 샀냐고 물었다. 정숙은 자신이 구입한 곳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어 안내 직원은 잠시 앉아 기다리시면 안내해 주실 분이 오실 거니 잠시 대기하길 요청했다. 잠시 후 한 여성 직원이 우리에게 다가와 인솔을 하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향했다. 4층이었는지 5층이었는지 헷갈렸다. 당첨금 지급 전은 예상외로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였다. 직원은 다시금 로또 용지를 받아 진위 여부를 확인했고 확인되자마자 정숙의 신분증을 받아 새로운 계좌를 개설 후 세금을 제외한 당첨금을 새로운 계좌에 입금시켜줬다. 그리고 지급 확인서와 통장을 받아든 정숙. 그리고 남편과 아들은 감회가 새로웠다. 그 짧은 몇 분이 수십 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정말 내가 이 돈을 받는 게 맞나? 꿈은 아닐까? 세금을 제하면 총 수령액이 20억 4,100만 원이십니다. 아직도 담담한 직원의 목소리가 그녀의 심장이 다시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엄청난 금액이었다. 잔고가 찍힌 통장과 지급 확인서를 들고 건물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벼웠다. 정숙은 얼떨떨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우리가 진짜 이걸 받은 거야? 남편 김영철은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당연하지. 이제 우리 가족 꿈이 현실이 됐네. 초기에 이정숙은 당첨금을 현명하게 사용하려 노력했다. 제일 먼저 낡은 아파트를 팔고 오래된 빚들을 모두 청산했다. 지긋지긋한 대출금에서 벗어나자 숨통이 트이는 듯 했다. 그녀는 그동안 돈이 없어 엄두도 못 냈던 남편과 아들에게 거하게 차도 사주고 소박한 외식을 했다. 그동안 바랬던 30평대 깨끗한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고 가구도 새 것으로 바꾸었다. 아들 민준의 학자금을 모두 갚아주고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한때 돈 때문에 잦은 다툼이 있었던 가족의 분위기는 한층 부드러워지고 화목해졌다. 생전 처음으로 온 가족이 태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바닷가에서 철없는 아이들처럼 뛰어놀며 정숙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녀의 속마음은 이랬다. 그래, 이게 진짜 행복이지. 비싼 옷, 좋은 차는 필요 없어. 가족이 함께 웃을 수만 있다면.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남편 김영철은 이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이게 다 여보 당신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이제 우리 가족은 꽃길만 걷겠네. 아들 김민주는 활짝 웃으며 덧붙였다. 엄마, 아빠. 제가 꼭 취업해서 엄마, 아빠 호강시켜 드릴게요. 최고다, 우리 엄마. 행복은 충만했지만 이정숙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작은 씨앗 하나가 잠들어 있었다. 바로 오랜 열등감의 근원이자 그녀를 늘 움츠러들게 만들었던 박은주라는 이름의 그림자였다. 가끔 뉴스 기사에서 접하는 박은주의 화려한 파티나 해외여행 소식은 그녀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곤 했다. 이제 나도 돈이 있는데,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는데, 작은 욕망의 속삭임은 점점 더 커져갔다. 재회는 우연히 찾아왔다. 그녀가 새로 이사한 집 근처의 고급 백화점에서 뜻밖에도 박은주를 마주친 것이다. 여전히 화려하고 도도한 모습의 박은주는 그녀를 보고 눈을 휘둥그레 떴다. 박은주는 이정숙에게 말했다. 이정숙, 세상에, 오랜만이야. 여전히 고생하나 했는데, 요즘 많이 좋아졌나 봐. 박은주의 말에는 은근한 비아냥이 스며 있었다. 이정숙은 순간 주춤했다. 화려하게 바뀐 자신을 알아봐 주는 은주에게 내심 우월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도 은주가 자신을 고생하는 옛 친구로 보는 듯한 시선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박은주는 오만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정수가 너 많이 달라졌다. 무슨 일 있었어? 혹시 로또라도 됐니? 이정숙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은주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이정숙은 결국 로또 당첨 사실을 털어놓았다. 박은주는 눈썹을 치켜떴다가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정숙의 팔짱을 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왜 진작 말 안 했어? 너 이제 고생 끝났네. 나랑 이제부터 진짜 강남 사모님 라이프를 즐겨야지. 박은주는 온갖 고급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이정숙을 고급 카페로 이끌었다. 이정숙은 이제야 자신을 제대로 봐주는 은주의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열등감의 족쇄가 풀리는 듯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그래, 돈은 이렇게 쓰는 거야. 가족만 위해 쓰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를 제대로 봐주는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해. 박은주는 교묘했다.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대신 이정숙의 열등감과 과시욕을 자극했다. 이정숙이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박은주는 강남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너 아직 멀었네. 이정숙, 너 옛날 생각하는 거야. 같은 말로 이정숙의 자존심을 긁었다. 이정숙은 은주의 교묘한 조종에 놀아나듯 비싼 명품 가방을 충동적으로 사고 피부과에서 수백만 원짜리 시술을 받았다. 한 주에 수백만 원씩 쓰는 일은 기본이 되었다. 점차 이정숙의 눈빛은 변해갔다. 예전의 소박한 행복보다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더 집착하기 시작했다. 박은주는 이정숙의 변신을 칭찬하면서도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해 보이지 않아. 좀 더 확 바꿔봐야 해. 돈 좀 썼다는 티를 내야 사람들이 얕보지 않아. 같은 말로 계속 그녀를 부추겼다. 박은주는 다정한 미소로 이정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정수가, 너 솔직히 옛날에 얼마나 무시받았어. 이참에 확 보여줘야지.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품격이 있어야지. 내가 너 다 도와줄게. 이정숙은 은주의 말에 동조하며 외쳤다. 그래, 은주야, 내 말이 맞아. 내가 얼마나 이를 갈았는데
이제 와서 쫀쫀하게 굴 순 없지. 남편 영철과 아들 민주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했다. 그녀의 통장 잔고가 놀라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다. 영철은 정색하며 이정숙을 만류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악에 받쳐 화를 냈다. 영철이 말했다. 여보, 지금 얼마나 쓴 줄은 알아? 이러다 우리가 거지 될 판이야. 정신 좀 차려. 이정숙은 악에 받쳐 소리쳤다. 당신은 평생 돈 못 벌었으니까 내가 버는 돈도 감당이 안 돼. 당신이 그 고생시킨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 내 돈이야, 내 돈. 이정숙의 귀에는 남편과 아들의 진심 어린 걱정이 들리지 않았다. 오직 박은주의 달콤한 유혹만이 속삭임처럼 맴돌았다. 박은주는 이정숙에게 투자의 귀재라며 유명한 사설 펀드 매니저를 소개해 주었다.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아파트 사모님들 전부 이 사람한테 맡긴다고. 수익률 장난 아니야. 은주의 감언이설에 이정숙은 고민도 없이 로또 당첨금의 대부분을 투자했다. 그 펀드는 한 달 만에 대박이 났다며 큰 수익을 안겨주는 듯 했다. 이정숙은 환호했다. 역시 은주의 말대로였어. 하지만 그 수익은 사기였다. 곧이어 터진 펀드의 부실과 운영자의 잠적 소식에 이정숙은 망연자실했다. 피 같은 당첨금의 대부분이 순식간에 날아간 것이다. 박은주는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니? 나도 속았어. 라며 발뺌했다. 하지만 은주의 얼굴에는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이정숙은 충격에 휩싸였다. 돈을 만회하기 위해 그녀는 앞뒤 가리지 않고 주식, 코인, 심지어 경마장까지 손을 댔다. 이미 욕망에 굴복한 그녀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돈은 물 쓰듯 나갔고 그녀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이 돈만 따면 돼. 잃은 돈만 만회하면 돼. 나는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남편 영철과 아들 민주는 사색이 되어 그녀를 말렸다.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에게 매달렸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이러다 우리 다 죽어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나아요. 이정숙은 광기 어린 눈으로 민준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조용히 해. 내가 뭘 안다고. 이제 막 돈을 좀 딸 것 같은데. 부정타게 얘가 왜 이래. 이 돈만 따면 다 해결돼. 다. 마지막으로 남은 집마저 담보로 대출받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 도박에 탕진했다. 박은주는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돈도 없는 주제에 왜 자꾸 아는 척하니? 차가운 은주의 말이 이정숙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로또 당첨금도, 화려했던 잠시의 삶도, 친구도, 그리고 점차 가족과의 관계마저 멀어져 갔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남편 영철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아들 민주는 대학을 휴학하고 작은 회사에 취업해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정숙은 초라한 단칸방에 홀로 남겨졌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조차 그녀에게는 비난처럼 들렸다. 한때 수십억을 쥐었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방 안에서 어두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다. 매일 밤 이정숙은 악몽에 시달렸다. 화려했던 환상과 돈이 사라져 버린 현실이 그녀를 옥죄어 왔다. 수치심과 죄책감이 그녀의 목을 졸랐다. 이 모든 것이 내 욕심 때문이야. 내가 이 가족을 파괴했어. 극단적인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낡은 창문 난간을 향해 천천히 발을 옮겼다. 모든 고통을 끝내려 했다.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고 속으로 되뇌었다. 미안해. 여보. 민준아, 엄마는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나 봐. 용서해줘. 그때였다. 닫히지 않은 문틈으로 낡은 단칸방에 지친 김민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아들 민준이었다. 그래, 내 아들 민준이다. 지친 몸으로 퇴근한 민준은 엄마의 이상한 기척에 놀라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마지막 순간 창문 난간에 매달려 위태롭게 서 있는 엄마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민준의 목에서 절규가 터져 나왔다. 엄마, 안 돼. 엄마, 민준은 있는 힘껏 엄마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정숙은 저항했지만 그래도 약간은 살려는 의지는 있었다. 또한 아들의 단단한 팔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민준은 엄마를 끌어안은 채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고통과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흐느끼는 아들은 엄마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돈은 또 벌면 돼요. 저는 괜찮아요. 아빠도 괜찮아질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돼. 제발. 민준의 따뜻한 눈물이 이정숙의 차가운 볼에 떨어졌다. 그 순간 그녀의 닫혔던 감정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했다. 자신을 감싸 안는 아들의 온기는 그녀가 잃어버린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아들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소리내어 울었다. 그 울음은 절망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다. 간신히 목소리를 낸 이정숙은 힘없이 말했다. 아들. 엄마가 미안해. 몇 달 후 이정숙은 아들이 마련해준 작은 분식집에서 다시 김밥을 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화려함도 허세도 없었다. 하지만 이전의 억눌린 모습과도 달랐다. 투박하고 수수한 작업복 차림이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활기찼고 눈빛에는 작은 희망과 안정감이 깃들어 있었다. 옆에서는 퇴원한 남편 영철이 어설픈 솜씨로 순대를 썰고 있었고 아들 민주는 퇴근길에 들러 손님들이 있던 테이블을 치우며 그녀에게 잔소리를 했다. 가족의 소박한 웃음소리가 분식점 안에 가득 울려 퍼졌다. 김민주는 김밥을 먹으며 투덜거리듯 말했다. 엄마, 김밥 너무 두껍잖아. 이러면 누가 사 먹어요? 이정숙은 웃으며 민준의 등을 때리며 응수했다. 이 녀석이. 엄마 김밥이 최고지. 맛있기만 하구먼. 남편 김영철은 흐뭇하게 바라보며 거들었다. 우리 이 여사님 솜씨 아직 죽지 않았어. 걱정 마, 아들. 이정숙은 가끔 과거에 화려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곤 했다. 명품 옷을 입고 파티에 가던 모습, 거액의 돈으로 투자를 했던 기억들. 아련했지만 더 이상 그녀를 조롱하거나 유혹하지 않았다.
로또 당첨이라는 기적이 그녀에게 파멸의 씨앗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비극적인 성장통이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바닥에서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발견했다. 더 이상 박은주에게 보란 듯이 과시할 필요도 없었고 남의 시선에 억지로 자신을 맞출 필요도 없었다. 이제 이정숙은 오롯이 자신으로서 가족과 함께 소박하지만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으며 이정숙은 따뜻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며 분식집 문을 열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후속으로도 더욱더 재미있는 소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